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논문은 제가 최근에 출판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저자로 들어갔고 미국에 계신 분이랑 한국에 계신 분이 각각 다른 저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젠가? 지난주에 출판이 됐네요. 예, 그래서 헤일리온이라는 임팩트 팩터 4점짜리 SCI급 저널이고, 주제가 뭐냐면은 야간 교대 근무를 많이 하면 전립선암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전립선암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통상적으로 그냥 야간 작업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야간 작업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종사 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험이 증가하는 거를 용량 반응 메타 분석이라는 아주 독특하면서 아주 참신한 방법론으로 보여준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야간 작업이 지금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중에 그러니까 그룹 1, 그룹 2, 2A죠. 그러니까 아직은 1은 아니고 2A인데, 1은 확실한 발암물질이고 2A는 약간 아리까리한데 이게 뭐 애매하다. 약간 2B도 있거든요. 2B는 동물 실험에서만 확인되는 거고, 2A는 아직 1까지는 아닌데 확실히 일으킨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뭔가 증거가 쌓이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야간 작업이 그룹 1으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요게 전립선암에 관한 논문이고 유방암에 관한 논문도 있고 리뷰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직장암에 관한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암, 그러니까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직장암이 야간 작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암이라는 게 그동안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것만 보면, 이 연구는 기존에 출판된 논문을 쫙 모아가지고 11개, 12개 결과를 이렇게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호트 연구라고 해서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연구를 11개 모았고, 7개에서 11개 리포트를 뽑은 거죠. 그 다음에 네네, 아니군요. 이 코호트가 12개고 케이스 컨트롤이 7개군요. 케이스 컨트롤은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후향적으로 환자군 대조군 나눠서 뒤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보는 거고, 이 사람이 야간 작업을 몇 년 했냐, 암이 생겼냐 안 생겼냐, 이런 식으로 암이 생긴 군 안 생긴 군에서 야간 작업을 몇 년 했는지 이렇게 뒤로 쭉 뒷방향으로 가면서 조사하는 게 환자 대조군 연구고, 코호트 연구는 쭉 따라가면서 이 사람을 처음에 등록을 해서 몇 년 야간 작업했으면 언제 생겼다,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의 파워는 코호트가 더 높죠, 환자 대조군 연구보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연구들이 포함됐는데, 뭐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 이거는 이제 출판 편향, 그러니까 출간 편향 본 거고, 출간 편향은 뭐냐면 네거티브 연구, 그러니까 좋은 연구 결과가 안 나온 거는 누락시켜 버리니까 연구자들이 그런 어떤 빗둘림의 위험이 있는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일단 그림으로부터 보면, 요 그림이 상대 위험도로 본 거예요, 코호트. 그다음에 요게 환자 대조군 연구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아무 연구나 말고 아주 질이 높은 연구만 포함해서 본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보시면은 Y축이 그러니까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의 오즙이랑 코호트 연구에서의 상대 위험도를 합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학적 방법론으로. 그래가지고 Y축이 이제 위험, 상대 위험도, 그 다음에 X축이 몇 년 종사했냐,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의 감에 따라서 1.0에서 아주 근소하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예 야간 작업을 안 한 군이 1.0이라고 했을 때 30년 정도 하면 한 1.4배 정도 생기는 거죠. 20년 정도 하면 굉장히 슬라이트해요.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년 한 거 볼까요? 한번 20년 간호사들이, 예를 들어 간호사가 아니라 남자, 뭐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야간 작업을 했다, 20년 동안. 그러면은 뭐 이게 세부적으로 노출 평가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뭐 며칠이나 했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달에 며칠이나 했고, 이걸 다 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이제 연구의 한계죠. 어떤 우리가 가지는 연구가 모두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20년 정도 하면 한 24% 정도 늘어나더라. 한 1.24배. 그다음 8%에서 한 43% 정도 95% 신뢰 구간으로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만 보면 51%, 코호트 연구만 보면 23%.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두 개 합친 게. 한 10년 하면은 12% 정도 늘어나더라. 한 95% 신뢰 구간은 4% 증가해서 한 20% 증가 정도. 예, 그래서 그 정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30년 하면 39% 늘어나더라. 95% 신뢰 구간은 12% 늘어나는 거에서 72%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에 따라서 아주 한 24%, 39%, 10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일반 야간 작업 안 하는 인구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작업이 유방암하고 전립선암하고 대장직장암, 가장 이제 증거 수준이 높은 게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유방암 결과가 사실 리뷰 받은 지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좋은 저널에서 리뷰 중이고, 예, 그래서 뭐 이 논문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렵지가 않은 논문이라. 예. 이 논문에서 또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 드릴 게 디스커션에 그게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리뷰 오브 프리비어스 메인 스터디가 있는데 메타 분석이 그냥 뭐 합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연구들 간에 왜 결과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연구들을 쭉 정리해서 장단점, 그러니까 차이점들을 표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서플리먼터리 머터리얼 G를 보시면은 그거를 제가 정리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에 들어가면 그 서플리먼터리 머터리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몇 페이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docx라는 파일이 인터넷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면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쓴 논문의 그 서플리먼터리 머터리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같이 논문을 보는 건데 그러니까 요 표죠. 사실상 서플리먼터리 머터리얼 G 요 표죠. 요. 그래가지고 각 연구마다 뭐 셀렉션은 이제 어떤 연구 대상자의 셀렉션, 익스포저는 노출 평가, 야간 작업 얼마나 했는지, 아웃컴은 전립선암이 생긴 거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정보를, 컨파운딩은 이제 혼란 변수죠. 혼란 변수. 예. 그리고 혼돈 변수라고도 하고 혼란 변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각각을 정리한 거예요. 스페셜 캐릭터리스틱을. 그래가지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연구죠. 베런 연구, 세 번째 연구, 갭스터 연구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왜 차이가 생겼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보여주고 그거를 실제 합성할 때도 보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냥 메타 분석해서 단순히 합치기만 한 거 아니냐, 이게 뭐 과연 진짜 좋은 저널에 갈 만큼 의미가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각 연구의 특징을 정리하고 릴라이어블한 스터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낸 스터디만 뽑아서 마지막으로 합성한 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Combined Only Reliable Study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일하면 24% 증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논문은 여기까지 보고 제가 아침인데 다른 논문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